치과사랑의 재병천입니다. 오늘은 많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해주시는 소아치아 관련,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치아의 이소맹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소맹출은 용어는 잘 생소하실 겁니다만은 치아가 원래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로 뻗어져서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흔히 이제 덧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님들이 놀라셔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한번 연락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녁에 양치하다가 너무 놀라서 여쭤봅니다. 아직 유치가 빠진 적이 없는데 아랫니 뒤로 이가 나고 있네요. 비정상인가요? 뽑아야 하나요? 어찌해야 할까요? 치아가 뒤쪽으로 올라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질문 주신 분은 답을 아시고 계세요. 빨리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제가 글로 이제 답변을 달아드렸는데, 핵심은 빨리 근처 치과 가셔서 발치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보시면 질문해 주셨던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지는 못했는데요. 유치가 빠지진 않았는데, 이게 유치입니다. 유치가 빠지지 않았는데 그 뒤로 치아가 영구치가 올라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구치가 아래 앞니입니다. 아래 앞니 영구치는 아래 앞니 유치의 안쪽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치아 뿌리를 녹이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앞니가 먼저 흔들리면서 빠진 상태에서 뒤에 있는 영구치가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앞니를 녹이지 못하고, 앞니의 치아 뿌리를 녹이지 못하고 안쪽으로 쓰러져서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처 치과에 빨리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한번 촬영해보고, 앞니가 남아있는 앞니를 이제 제거를 하고 발치를 하죠. 발치를 하고 뒤에 올라오는 영구치들이 앞니 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처 치과 빨리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발치를 하시라고 답변을 달아드렸고요. 흔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이소맹출도 있는 반면에 덧니처럼 치아가 남아있는데 바깥쪽으로 뻗어져서야 나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흔히 말해서 덧니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식 명칭은 영구치의 이소맹출이라고 합니다. 다른 위치에서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소맹출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소맹출이 보이면 여기 이제 올라오는 과정을 체크를 하면서 불필요한, 그리고 맹출이 되는데 걸리적거리는 발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흔히 우리 아이 치아가 언제 올라오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오는 어금니가 동그라미 친 치아, 제1 대구치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어금니고 가장 중요한 치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6살 정도 됐을 때 먼저 어금니가 올라오는데, 이때 엄마들이 어금니가 올라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금니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써야 되는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충치 때문에 아파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20대 초반, 30대 초반, 이때 젊은 나이 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은 치아도 또한 이런 어금니가 됩니다. 그래서 6살 때 올라오는 어금니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주기적으로 우리 아이의 치아를 확인하면서 양치도 좀 꼼꼼하게 본인이 직접 어머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금니 상태를 체크하면서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놀라서 질문 주신 부분들은 아래 앞니입니다. 아래 앞니도 한 7살 전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죠. 그래서 유치원 때 아래 앞니가 먼저 빠지고 보통 위에 앞니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전후로 해서 이제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 앞니, 위에 앞니들은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전후로 거의 교체가 되고요.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들은 보통 한 3, 4학년 전후로 교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어금니들은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 가장 마지막에 올라오는 어금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치는
주기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연구치료 교체가 되는데 그 교체 시기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초기 연구치들은 표면이 약하기 때문에 불소도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치아를 좀 단단하게 해주시면서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먼저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고, 두 번째는 앞에서 보셨던 바대로 이소맹출, 덧니가 난다든지 다른 위치에서 치아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치과 원장님하고 적절하게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 해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치아가 다른 데서 올라오면은 어머님들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 교정을 해야 되나요? 꼭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정답은 교정을 해야 될 가능성은 있어요. 교정을 해야 될 가능성은 있는데 꼭 교정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교정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교정할 필요는 없고요.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연구치가 어떤 방향으로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시간을 가지고 치료를 할지 말지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쪽에서 나는 어금니들이라도 정정하게 시간을 부여해주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 케이스는 제 조카 실제 케이스입니다. 부산에 있는 제 조카인데요. 누나가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치과 가서 찍었더니 이가 빠졌는데 연구치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대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저한테 이제 엑스레이 사진 보내줘가지고 저도 확인했는데 정말로 완전 수평 매복이라서 완전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요 치아는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도 올라올 가망성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지내시게 되면 이 치아들이 점점 비어있는 공간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놓는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이가 누워있더라도 공간을 적절하게 확보를 해주고 나중에 한 10대 후반만 되더라도 임플란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플란트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정 장치를 통해서 이제 좁아져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줬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가 나기 시작한대요. 저 안 믿었거든요. 뭔 소리냐고, 이거 누워있어서 나는 치아 아니라고 했더니 왔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완전 누워있던 게 똑바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방향은 완전 가지런하진 않죠. 완전히 누워있었던 치아인데 완전 가지런하진 않는데 이 정도만 공간을 확보를 해줬더니 치아가 알아서 방향을 잡아서 올라오더라. 자연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케이스는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치아가 다른 방향에서 올라오더라도 이소맹출, 덧니가 나더라도 무조건 당장 교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좀 지켜보면서 아이의 치료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바로 교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어머님들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실제 조카 케이스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아치아의 이소맹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 치아가 덧니가 나거나 다른 방향으로 올라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 방문하셔서 정기적으로 검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과의 사랑의 재병천이었습니다.